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처럼 주택이 아닌 곳, 그리고 지하나 옥탑에 살면 주거 빈곤으로 봅니다.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저 주거 기준 미달도 주거 빈곤입니다. 전용 부엌과 욕실, 화장실이 있고 넓이 1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제재는 없습니다. 젊음의 거리 서울 홍대 앞. 거리를 오가는 많은 청년들은 어떤 집에서 살고 있을까요? 주거 비용은 한 달에 얼마나 쓰고 있는 걸까요? 33만 원이요. 한 달에 월세 33만 원? 네. 보증금은? 500이요. 보증금 500이나 나가요? 월세 33만 원 내시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월급에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요즘 서울에서는 33만 원은 조금 싼 거예요. 거의 30대 후반이나 40이라서. 보증금 2천에 월세 30이요. 그럼 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보증금은 부모님이 해주셨는데 만약에 본인 힘만으로 그 집에 네. 들어가야 한다면 어떠실 네. 것 같으세요? 아마 못 들어갔겠죠? 시간 알바나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들어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시는지 몰랐네요. 과동기 조대영 씨는 대학원에서 왕복 3시간 거리 부모님 집에서 등하교합니다. 10만 원 나와 진짜 통화 뭐 하면 얼마야 하루에 적겠어. 돈이 있어야지 나오는 사람이지. 너무 그렇지. 돈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증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 보증금이 너무 비싸요. 월세 한 30으로 살려면 한 보증금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방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 있는 거 같고 아니면 보증금 깎아가지고 월세 많이 내든가. 다른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운동. 후배 김희주 씨는 월세 30만 원짜리 방을 구해 혼자 삽니다. 집 나와서 살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긴 해요. 주거비 부모님이 주거비 지원해 주신다고 해도 그거는 그냥 진짜 없는 돈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받는 날 바로 이렇게 월세를 내게 되니까. 그러면은 거의 한 달에 40, 50 정도로 네. 생활하는 거네? 네네. 통신비랑 다 합쳐서? 네, 다 합쳐서. 빠듯하겠다 너도. 다 통신비 포함, 그다음에 밖에서 뭐밥 먹는 거 포함 다. 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치? 그렇죠. 처지는 조금씩 다르지만 비싼 주거비 탓에 고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방값 고민 끝에 희도 씨가 선택한 방은 이른바 미니텔. 겉으로 보면 평범한 오피스텔 건물처럼 보입니다. 방 한 개 면적은 10제곱미터 남짓. 바닥에 이부자리를 펴고 나면 남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710제곱미터) 남짓한 한 층에 이런 방 40개가 빽빽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고시원에 비하면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서울 신촌 대학가에 자리 잡은 한 고시원. 이곳에 사는 24살 김영 씨가 방으로 돌아옵니다. 공간이 모자라 침대 한쪽 끝은 책상 아래로 집어넣었습니다. 방이 워낙 비좁아 양팔을 뻗치면 두 손이 양쪽 벽에 닿습니다. 의자를 놓을 자리가 없어 침대에 걸터 앉은 채 책상 위 노트북을 사용합니다. 가장 좀 많이 힘든 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져요. 피폐해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경질적이게 되고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김영 씨는 고향을 떠나 서울 생활 1년 반 동안 줄곧 고시원에서만 살았습니다. 맨 처음에 알아본 거는 이제 원룸 같은 주거 형태였는데 그런 데는 이제 보증금이 몇 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장 그렇게 큰 돈이 없어서 찾다가 고시원이라는 데가 이제 보증금도 없고 그냥 달마다 일정 부분의 그 비용만 내면은 뭐 어떤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게 다 해결이 되니까 여기에서 살게 됐어요. 지금 사는 고시원은 한 달 월세 25만 원에 따로 관리비는 없습니다. 월세가 비교적 싼 대신 방은 몸 하나 누이고 나면 움직일 자리도 별로 없을 만큼 비좁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한 30까지, 20대 후반까지는 이곳에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고시원에서는 방만 좁은 게 아닙니다. 머리 감고 샤워하는 공동 욕실도 어른 몸 하나 겨우 들어가는 넓이입니다. 그나마 마음껏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씻으려고 하면은 좀 오래 좀 기다려야 되는 편이에요. 오래 기다리시면 얼마나 한 20-30분? 한번 씻으려고요? 네. 그럴 때는 좀 불편한 기분이 드세요? 예, 상당히 불편하죠.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땀이 좀 많이 나서 좀 바로바로 좀 씻으려고 하는데 20-30분이나 기다려야 된다면 좀 많이 불편하죠. 김영 씨는 일반 4년제 대학 대신 방송통신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이 1년에 70만 원 정도로 싸기 때문입니다. 학업과 함께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도 병행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 수 있는 월 소득이 한정적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주거비, 통신비, 식비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아낄 수 있으면 아끼려고 하고 있어요. 비싼 주거비 탓에 고시원이 아닌 곳에서 살기는 포기했습니다. 다만 맑은 공기와 햇빛을 조금이라도 누려보는 게 꿈입니다. 정말 목표가 생긴 게 창문 있는 방으로 좀 옮기고 싶다. 바로 좀 대각선에 있는 방인데 5만 원만 더 내면 창문 있는 방에서 살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밖이 보인다는 트여 있다는 그 전망,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김영 씨 같은 주거 빈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없을까요?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한 굵직한 정책은 크게 3가지가 꼽힙니다.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대학생 희망 하우징, 그리고 행복주택입니다. 먼저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집 전세금을 싼 이자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학생 28살 유상민 씨는 이 다가구 주택에서 여동생과 둘이 삽니다. 방 2개에 부엌, 화장실과 다용도실을 갖춘 45제곱미터짜리 집입니다. 예, 이쪽이 이제 주방이고요. 이제 주방이 이제 따로 있고 이제 방이 2개인데요. 이쪽이 여동생 방이고요. 이제 여기가 제 방인데
여기가 이제 안 쓰는 옷들은 여기다 다 걸어놓고 있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예전에는 커튼을 달아놓는 데였었는데, 임대 조건은 전세금 7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짜리 반전세입니다. 상민 씨가 이 집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지원 덕분입니다. 공기업인 LH가 전세금 7천만 원을 싼 이자로 빌려줬습니다.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대상자에 당첨됐기 때문입니다. 저번 월세가 60만 원이 좀 넘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월세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부담도 이제 좀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은 한 달에 어느 정도 부담하십니까? 지금은 월세 25만 원에 이제 LH 그 전세 이자가 2%인데 그 돈 11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36만 원 정도 월세로 나가고 있어요. 상민 씨 남매는 이 집을 구하기 전까지 5년간 원룸에 함께 살았습니다. 방 2개짜리 집을 구할 여력이 못돼 장성환 오빠와 여동생이 한 방에서 동거했습니다. 이제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부터 처음에 이제 1년은 그렇게 원룸에서 살고 이제 둘 다 서로 너무 불편해서 그 다음부터는 복층을 구했었어요. LH의 도움이 없었다면 상민 씨는 집 구할 돈을 벌기 위해 휴학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휴학하고 다시 이제 돈 벌어서 다시 이제 집을 구해야 했겠죠. 그 숙식 제공되는 데가 보통 이제 막노동이나 공장 같은 데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예전에 일해봤었어요. 이 집에는 대학생 24살 이은진 씨가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고향에서 김치를 보내주셨는데 다른 반찬이랑 보내주셨는데 지금 아마 담을 통이 없어가지고요. 엄마 김치를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차근차근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은진 씨는 올해 초부터 이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엌과 마루가 있고 방 3개짜리인 새 집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이 정도 집이면 월세 보증금만 수천만 원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은진 씨는 보증금 100만 원, 월세는 9만 원만 내고 살고 있습니다. 대학생 희망 하우징 덕분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는 게 1000에 50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보증금 1000에 월세 50인데 서울시가 제공하는 희망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저렴하죠. 훨씬. 대학생 희망 하우징은 서울시가 5년째 시행하고 있는 청년 주거 대책입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만족하죠. 이런 조건을 구하는 건 쉽지가 않죠. 일반 주택시장에는 없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환경도 일단 저희 집은 주택가에 있는 거라서 이렇게 유흥가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사는 것도 되게 안정적이고. 파격적으로 싼 월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삼 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331만 원 이하인 가정 자녀만 지원을 허락합니다. 5년간 공급된 물량은 모두 1,572호로 서울 주거빈곤 청년 21만 명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청년 주거 대책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입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서 있는 한 동짜리 아파트. 행복주택 가운데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된 서울 송파 3전 행복주택입니다. 이곳 입주자인 대학생 이민수 씨가 앞으로 살게 될 집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4층이 한번 401호요. 401호. 여기가 저희 거주하실 세대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으시고 되게 넓은 것 같은데. 넓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여기 뭐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기 있고요. 여기 비디오폰에서 이게 누가 1층에서 왔나? 누가 예. 왔을 때 문 열어주고 그런 기능 뭐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경비실을 연락해서 내가 뭐 아프다 할 때 뭐 눌러서. 민수 씨가 살 집은 거실과 욕실, 부엌을 합해 넓이 20제곱미터짜리 새 집입니다. 조리 시설과 냉장고, 책상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한 달 월세는 16만 3천 원, 보증금은 3,160만 원입니다. 그걸 이용하셔도 되고. 혼자 살기는 되게 넓고 이게 냉장고랑 가스레인지랑 이렇게 다 책상도 다 있어갖고 편할 것 같아요. 이게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원래 이사하면은. 근데 다 이게 배치돼 있어갖고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올해 20살인 민수 씨는 대학생 입주 물량 5가구에 신청해 50대 1이 넘는 경쟁을 뚫고 뽑혔습니다. 그동안은 누나가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집에서 더부살이를 해왔습니다. 누나 그 룸메이트는 방 쪽에 있고 저는 그냥 거실 쪽에서 자고 그래요. 그냥 저는 땅바닥에서. 따로 방을 받지는 못하시고? 네네.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따로 그냥 저 혼자 바닥에서 자는 거죠. 민수 씨 같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행복주택. 지금까지 서울 시내 3군데에서만 500가구가 공급됐습니다. 오는 2017년까지는 전국 1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행복주택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 행사장. 경찰관이 출동해 지켜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입구에는 결사 반대라는 플래카드를 든 여성이 서 있습니다. 건물로 들어서자 복도에 주민 100여 명이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찼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 끝내가지고 그냥 끝내고 그런 거 전혀 안 돼요. 취재진에게는 촬영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손팻말을 든 주민들은 끊임없이 복도와 입구 주변을 서성입니다. 정작 주민 설명회장 내부는 주민이 없어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출입문 쪽에서는 고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 그때가 추석이라 이 말입니다. 그 지금 바쁜 주민들이 이거 모아놓고 이걸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오늘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업 설명을 무산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오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주민 반발이 심한 행복주택 사업 예정지는 바로 이곳.
서울 수서역 공영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지하로 돌리고 지상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완공되면 청년 창업자와 신혼부부 등 청년 세대에 전부 공급합니다. 모두 44가구가 입주해 시세보다 싼 임대료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한국주택 44만 주게 되는 거를 우리가 짓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000억 원짜리 국가재산에다가 행복주택, 서민주택 44가구 지어서 국가재산을 1,000억 원을 날린다는 게 어느 국민이 이런 거냐. 거센 반발에 주최 측이 설명회를 포기하려는 순간 뜻밖의 주민이 나타납니다. 오늘 없습니다. 일단 제가 취소됐어요? 뭐예요? 무조건. 반대 주민이 무산시켰어요. 반대하는 주민들. 무식행위로 넘어갈까봐 아예 그냥 무산시켰어요. 그래도 이렇게 중대한 거를 다음에 하면 다음에 하려고 빌려서 왔는데 행복주택 사업 내용을 알고 싶다며 주민 설명회 진행을 요구합니다. 또 여기 수서 접수하세요. 이거 듣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게시판에 몇 번이나 보고 이 시간을 해서 이렇게 풀렸다는데 제가 서울시에 2월 11일 공문 보내가지고 24일날 제가 답변을 받은 게 사업 설명을 하겠다 하고 지금도 하는 거예요. 추석 전에. 그래서 지금 터진 거예요. 울분이 터진 거예요. 주민들이. 안 바쁘세요? 추석 준비 안 하세요? 찬성 주민이 다수 반대 주민들을 상대로 언성을 높입니다. 생각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필요해요. 뭐예요 또? 아니 직원 같으신데 그 앞에 있는 분 안경 끼신 분 직원 수소도 계시네. 수소도. 아니 직원 같아요. 죄송하지만 직원 아니에요. 나 주민이에요. 아니 저 앞에 계시는 분은 SNT 직원 같아요. 어디 사세요? 수서 6단지 살아요. 여기 어려운 동네 제일 편안한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필히 이런 걸 들어야 돼요. 반대 주민들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함께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데 당신에게 왜 관광지가 참여를 아니 집만 있으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해결됩니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집에 가 있어요? 해보는 소리 그런 말씀하세요. 하세요. 왜 못해요? 저희는 한 분이라도 계시면 하셨다. 반대 주민 여럿이 모여들고 날선 말다툼이 이어집니다. 찬성 주민을 상대로 언성을 높이는 반대 주민들. 결국 찬성 주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행사장을 떠납니다. 주최 측도 설명회를 포기합니다. 행복주택 사업이 주민 반발로 벽에 부딪히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서울 목동 행복주택 1,300가구 건설 계획은 2년간 진통 끝에 정부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주민 반발이 극심했고 지자체는 정부를 상대로 행복주택 지구 지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잠실지구와 송파지구 행복주택 1,350가구도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입니다.
사업 승인까지 난 서울 공릉동 행복주택 100가구도 주민들이 다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주거 빈곤을 청년 세대가 스스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분명 뜻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그저 청년들 손에 맡겨둬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청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